자, 우리 이 비문학 특허권에 관한 얘기인데,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허권을 특별히 알 필요는 없고, 이 특허권에 관해서 우리가 논리적인 그림기를 알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역시 서론을 잘 보고 서론에서 본론에 전개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캐치를 하고 그 범주 속에서 읽어가면 좀 더 쉽기 때문에 특허권이라는 지식이 필요 없다. 우리 논리적으로 읽어가보자. 이런 얘기지. 자,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해서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그럼 이렇게 특허권을 설명했는데 이 첫 문장 잘 보고 첫 단락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 나머지는 특허권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고, 근데 한 편 나왔단 말이지. 그럼 한 편 나오면 여기서 특허권을 말했으니까 특허권이 일정 기간 독점적이다. 근데 한 편이 나왔다는 말은 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에. 근데 봤더니 영업 비밀은 그러면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둘의 차이인가?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자꾸 생각을 하는 논리 구조를.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이 눈에 들어와야지. 똑같은 구조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똑같은 얘기지. 법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일정한 여기는 조건이네. 그럼 논리상으로 이른다면 얘네 둘의 이제 일정 기간이 얼마고 일정 조건이 뭐지? 그들의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예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 그런데 뒷문장이 얘를 부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합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차이점이 아닌 일단은 공통점으로 가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공통점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통신기술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그러면 공통점이 둘 다 지식 재산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지식 재산이 공통점. 어쨌든 공통범주, 뭔가가 두 개가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나 논리상 얘는 공통범주에 있다. 공통범주는 앞으로 지식재산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지. 각각을 부연했다면 앞으로 차이점이 나오겠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뒤에 공통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차이점을 물 건너 간 거야. 그러면 공통범주인 지식재산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 자, 그런데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의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럼 문제를 제기했네.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지식 재산을 통해서 얻는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단 말이야. 이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매기는 게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럼 여기는 문제를 제기한 거지. 그럼 우리는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문제 제기형은 앞으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원인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로 인한 문제점 또는 해결책. 자, FN도로라면 원인, 그리고 원인으로 생긴 어떤 문제점,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지? 기본적인 패턴이 이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원인, 해결책의 방향으로 그 쓰기가 가겠구나 라고 서론을 본 다음에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글 읽기의 기본이야. 서론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알려준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 과세 문제, 바로 다국적 기업, 지식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다시 정리해볼게. 지식산업으로 바탕으로 하는 지식이라고 할게. 요걸 바탕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할게요. 요 기업들의 수입에 과세하는 거에 관한 얘기를. 그럼 머릿속에는 계속 이 얘기를 갖고 가야 돼. 그럼 범주는 여기서 움직이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제 첫 단락을 보고 전체 읽을 거리를 잘 모르겠다, 범주를 못 잡았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 늘 첫 문장을 보면 되거든. 일부 국가에서는 이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그럼 이 과세 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요게 바로 디지털세구나. 그러면 이 디지털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 지식 기업들이 수입에 과세를 매길 때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에 해결책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디지털세를 매기는 원인, 왜 이거를 매기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디지털세가 뭔지 말을 하겠지. 자, 그래서 그대로 일단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그대로지,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여긴 글을 잘 쓰지 못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거지, 이 글이. 어쨌든 디지털세는 바로 수입에 대해서 매기는, 그대로야,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서 매기는 과세다라는 거야. 그럼 잘 봐, 이게 해결책인데, 자, 글을 잘 못 썼다는 전제야. 그러나 우리 논리적으로 읽어 가보자고.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이제 원인이지. 왜 그러면 이 디지털세를 매기게 됐는가? 원인이 나오는 거지. 원인.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그럼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는 말은 디지털세를 우리가 이렇게 매긴 이유는 요 지식기업이 바로 우리가 법인세라는 걸 자꾸 감축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감축. 법인세 감축. 그럼 이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럼 잘 봐야 돼. 이 법인세라는 걸 감축하는 것을 대체 줄어드는 이 문제점을,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세를 우리가 집어 넣은 거지. 그러면 디지털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줄어드는 법인세를 바로 잡고 싶은 거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자, 법인세가 뭔지 설명해야 되겠지. 그러면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이제 법인세 얘기하는 거야. 법인세가 뭔지. 그럼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 서비스나 판매 등을 거둔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잘 봐야 돼, 이윤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거죠. 그럼 법인세는 얘네들이 지금 수입에서 비용을 빼서 남은 이윤에다가 여기에다가 붙이는 세금이라는 거지. 그러면 엄밀히 잘 쓰려면 정확히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잘 보면 여기에 디지털세는 수입에다가 세금을 붙이는 거고, 법인세는 수입에다가 비용을 뺀 이윤에다 붙인다는 거야. 그럼 그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그러냐면 다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그런 말을 안 써도 좀 아쉬운 거야.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게, 요금은 결론적으로 수입에 과세를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은 디지털세의 수입에다가 과세를 하는데 이거를 찬성한다, 반대한다야. 그러면 왜 디지털세의 수입을 매기려고 하는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래서 그 원인은, 디지털세를 매기게 되는 원인은 법인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럼 법인세 줄어드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디지털세를 매기는데 그거는 수입에다가 매기는 거다, 이런 얘기야. 자, 어쨌든 계속 아쉽지만 글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 이게 잘 썼어야 되는데 제가 역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역으로. 자, 많은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여러분 이제 상대 서술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법인세율이 낮은 거야.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자, 다시 말하면 지식기업들이 법인세를 자꾸 회피한다는 말이지. 그 회피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게 문제가 되니까 디지털세라는 걸 넣어서 부과시켜서 법인세 줄어드는 걸 막겠다는 이게 해결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 법인세를 지금 적게 내는 방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냐면 이런 얘기지. 적게 내냐면 자기네가 법인세 이런 거 상대적으로 잘 봐야 돼.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에 뭐 낮은 국가에 자회사 만약에 A라는 걸 차려서 여기에 이윤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이라는 거지. 그러면 논리상으로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상득소수로니까 그렇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반대로 법인세가 이런 게 논리지. 높은 나라에서 자회사 B가 있다면 이 B는 논리상 이윤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논리상 봤을 때 이거지. 법인세가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자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이윤을 떨어뜨리는 거지. 그러면 자기 이윤을 떨어뜨리면 법인세라는 건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나는 이윤이 적어. 예를 든다면 법인세 볼게. 그대로 나는 여기서 100을 벌었는데 이윤을 떨어뜨리는 방식 비용이지. 그럼 비용을 높이는 거야. 수입은 100인데 비용을 높여서 원래는 20밖에 안 되는데 20에서 약 50으로 높였다고 치면 그러면 얘는 순수 이윤이 50이 되는 거지. 그러면 50에 대한 만약에 법인세가 만약에 얘는 20%라고 하자. 그러면 50 그러면 예를 든다면 10을 내야 되는 거야. 몰라도 이런 거 몰라도 돼. 이런 거 몰라도 되지만 논리상으로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해보라는 거지. 이게 글이지 다른 논리지 경제나 법이 아니거든. 그러면 자회사의 이윤을 늘리는 방법은 뭐야? 그럼 법인세가 적으니까 얘네들은 수입이 똑같이 100이라고 합시다. 100이라고 하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비용 애들이 높은 거를 여기 비용 애들이 높게 만드는 것은 여기에 비용을 여기로 떠넘기거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읽어볼게.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예를 들면 이라는 건 빨리 읽어야지. 뭐를 예를 들냐면은 어떻게 하면 법인세율이 낮은 회사 쪽의 이윤을 몰아주는 거지.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똑같이 가면 돼. 빠르게 읽으면 돼.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서 특허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면 여기 법인세가 낮은 이 나라에 자기네 회사를 세워서 여기에 특허권을 주는 거야. 네가 특허권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 저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하는 거지. 그럼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인가 관계지. 특허권을 가져오는 거지. 얘네가 사용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수입이 100인데 이때 사용하면서 사용료 특허료에 로열티를 내는 거지. 그 로열티를 내면 얘네들이 이거는 이 A의 치른 비용이 되는 거지. 그럼 100에서 비용이 원래 비용에다가 로열티를 내는 비용으로 늘어난다면 원래 비용은 50이었는데 로열티까지 얘한테 주면 10이 더 늘어났다고 치면 비용이 늘어나면서 빼니까 이윤은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윤이 줄어드니까 이윤이 적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많이 먹여도 별로 안 내겠지. 그러면 얘네들한테는 로열티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그 로열티를 받은 자회사는 그게 수입이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수입이 늘어나고 비용은 만약에 그대로 친다면 그대로거나 비용이 늘지 않았다면 얘네들은 수입이 크니까 이윤이 지금처럼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윤이 큰 대신 세금은 별로 안 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 두 개를 차려서
둘 다의 진짜 주인은 Z사야. 그러면 Z사가 미국에 본사가 있어. 몰라도 되지만 이런 설명 몰라도 돼. 법인세가 싼 뭐 아프리카 쪽에, 또 법인세가 비싼 뭐 유럽 쪽에. 그러면 유럽 쪽에 있는 자기네 회사한테 아프리카에 있는 회사한테 특허권을 준 다음에 특허를 사용하게 한 다음에 특허 비용을 여기다 주는 거지. 자기네 회사끼리. 그러면 얘는 비용이 오히려 수입이 돼서, 받은 수입이니까 수입이 돼서 수입은 늘고 비용은 그대로면 이윤이 늘지만 법인세는 조금 내고, 여기는 얘네들이 수입이 있는데 비용, 얘네 로열티를 갚아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윤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적은 이윤에다가 법인세를 매기니까 아무리 많이 높인다고 해도 얼마 내지 않는 거지.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Z사는 비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인세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때는 수입이 적게 만들고 이윤을 적게 만들고,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는 이윤을 높여준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뭐한다? 세금을, 법인세가 자꾸 줄어드는 거지. Z사가 내야 될 전체적인 법인세가 자꾸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자,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의 주도권을 유지한다면, 유지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에 방어적이다, 도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자, 글을 잘 쓰지 못했어. 왜냐하면 밑에 그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그래서 내가 이 글이 좀 못 썼다고 하는 건, 디지털세는 잘 보면 수입에 매기는 거지. 그렇다면 이 글이 나와야 돼. 디지털세를 매긴 이유는 지식기업들이 법인세를 이런 방식으로 줄인다. 그래서 이것들을 원천, 법인세 줄이는 이 부분을 막기 위하여 해결책으로 디지털세가 나왔다. 그럼 디지털세라는 것은 얘네들이 수입이라는 거에 원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수입에다가 부과를 하게 되면 얘네가 아무리 비용이라는 편법을 써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세금, 정확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의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전혀 없는 거야. 왜 갑자기 디지털세가 나왔다가 갑자기 법인세가 나오지? 이런 인과관계를 설명을 전혀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이런 글들이 좀 안타깝게도 못 쓴 글이 되는 거지. 저는 억지스럽게 논리를 발동을 해서 이렇게,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애초에 여기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구나. 그러면 비용을 아무리 편법으로 A회사로 돌려도 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비용을 아무리 높이 쳐더라도 세금은 달라지지 않아서 법인세를 많이 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법인세는 이윤에 매기기 때문에 이윤에 매기지 않는 새로운 디지털세를 만들어서 이윤이 아닌 수입에 매긴다는 게 초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글이 좋진 않지만 우리는 이게 줄어든 법인세에 대한 해결책, 그게 원천적인 수입,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글에는 없지만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A 부분 볼게요. 이제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의 더 중요한 문제는 지식재산보호의 국제적 강화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 왜? 서론에서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얘기인데 뒤에는 또 세금 관련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조금 논리가 또 안 맞는 거야. 이런 게 좀 아쉽지. 그래서 자, 이런 지식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매달나게 첫 문장 잘 봐야 되거든. 중요한, 또 다른 더 중요한 문제는 지식재산보호의 강화일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로 이제 우리는 아까는 법인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디지털세를 낸다였고, 그게 첫 달라고 맞는데, 이제 A 부분은 세금하고 상관없이 이제 지식재산을 너무 보호를 강화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너무 강화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왜 문제인지가 나와야 될 거겠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그러면 상대적 소수로 봤을 때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상대적 소수는 무조건 정리하면 돼.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서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그러면 두 가지, 또 논리적으로 읽는 거야. 그러면 지식재산 보호가 약하다면
약하다면 분명히 유인. 나 그러면 지식재산보호가 약하다는 말은 누구나 다, 자, 내가 만든 지식 가져가. 이렇게 되면 내가 왜 자꾸 지식을 만들어내지? 유인 동기가 줄어들게 되고, 유인 동기가 줄어들면 지식은 점점 진보하지 않고 정체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가 나올 수 있겠지. 이게 논리적인 글쓰기야. 지적 재산의 보호가 강화된다면 그러면 유인 동기는 높아질 것이고, 그런 다음에 지적 진보는 높아지겠지.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건가 봐.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장점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문제라는 범주가 와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장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식재산의 보호가 나오지. 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서 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단점이 나온 거지. 강화됐을 때 접근을 할 수 없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독점을 하는 문제. 그리고 이 중에서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앞에 범주가 지식보호를 강화했을 때 문제니까 특히 이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지. 강화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된다. 어쨌든 둘 다 문제, 차이점 인식하면 되는 거야. 자, 글은 엉터리로 썼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자꾸 읽어보자는 거야. 그래서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때 발생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안 만들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유인 비용은 높아지겠지. 그러고 자,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접근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 일부만 독점하니까 접근 비용이 높아지는 거겠지. 자, 그래서 지식 재산 보호와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그러면 두 비용의 이런 거 그냥 합이, 이런 단어도 그냥 최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알아둬야 되는 거지. 이게 최적이다. 그러면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정도라는 단어 눈에 들어와야 돼. 정도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자, 국민소득과 보호 정도의 관계니까 얘를 먼저 말했네.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정도는 어떤 거냐? 국민소득이 증가, 어쨌든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특허보호 정도는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 또 비교하는 거야. 아하, 지금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그렇다라면 여기에 추가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지식 소득이지.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적보호, 그럼 여기다 할게. 그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지.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적보호가 강하니까 접근 비용이 많이 들겠지. 그럼 반대로 파트 뭐가 나올까? 소득이 적을수록 뭐가? 지적보호가 얕기 때문에 유인 비용이 많이 들겠지. 접근 비용은 적게 들더라도, 접근한다는 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보호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접근 비용은 적게 드는 거겠지. 이렇게 논리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자,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을 우리가 중위권 국가라고 본다면, 그들보다 소득이 낮은, 그러면 하위권 국가라고 본다면 오히려 특허보호가 약하더라. 그러면 중위권이 약하더라. 그럼 가운데, 그러면 이 중위권, 이 소득이, 자, 지적보호가 약한 건 그럼 오히려 중위권, 여기는 얘보다는 낮지만 소득이 중인 애들은 지적보호가 낮더라. 오히려 소득이 최하위인 애들이 얘네보다는 뭐다? 지적보호가 더 강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는 지식 재산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입장이 다르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자, 여기가 그리 끝이야. 그래서 아쉬운 게 선생님이 이걸 다시 찍는 건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봤더니 결국은 이거는
뭐 세금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고, 앞에 글에서도 디지털세를 등장시키고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지적재산 보호와 거기에 뭐 이제 비용들 요 관계, 소득의 관계, 요걸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세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첫 단락과 또 전혀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글을 잘 못 썼습니다. 쓰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29번. 자, 밑글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 무엇인가? 아까 지적재산이라는 거고,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나오지 않았고,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의 도입 배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바로 법인세를 자꾸 덜 내기 때문인 거지. 로열티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로열티를 다른 자회사, 쉽게 말하면 법인세가 낮은 자회사의 비용으로 지불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이는 거지. 이론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와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되는가? 지식재산 보호의 최저권은 유인비용과 적금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지. 자, 우리 누이 말하지만 비문하고 지문을 정확히 읽는 게 중요해. 문제풀이가 중요하지 않아. 지문을 제대로 읽었다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다 답이 나오잖아, 쉽게. 자,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 그럼 정확히 물으려면 디지털세와 법인세의 차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를 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는 순간 둘은 뭔가 다른가 보네? 세금은 세금인데 이렇게 됐어야 되거든. 근데 문제가 좋지 않아. 그래서 디지털세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거하고 보호하고는 상관없어. 디지털 보호는 이쪽이니까.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러면 이제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는 금액이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뭐다?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했을 때 이윤에 매기는 건 법인세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이런 지식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방어적이라고 말했고, 여러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 거, 요거는 법인세를 말하는 거지 디지털세가 아닌 거지. 자, 그럼 이 자회사에 설립을 해서 법인세를 줄이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국가든 똑같이 디지털세를 매긴다는 거지. 이거 한다는 거지. 도입된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 정확히 말하면 이윤이 발생, 비용이나 이윤이 발생하기 이전에 수입 자체에 먼저 원천적으로 징수한다 라는 말을 좀 더 써줬어야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지. 어쨌든 수입. 그래서 5번이 답인 거지. 자,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수행할 학습제 일부다.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봅시다. 기억을 근거로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한 가설이야. 그러면 왜 여기는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지. 여러분 지식 넣지 말고 지문을 윗글을 토대로 하면 돼. 윗글을 토대로. 그러면 자,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잘 봐.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이 말은 수입이 낮다. 수입 대비 이윤이. 수입은 얘네가 높은데 대비 얘네가 이윤이 낮다. 다국적 국가는 수입 대비 이윤이 왜 낮아?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비용을 높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윤이 적은 거지. 근데 이 비용을 어떻게 높게 만들었어? 이거를 자회사인 A 회사에 로열티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윤을 줄였다는 거지. 왜? 이 나라는 법인세가 높기 때문에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윤을 다운시킨 거지. 요 얘기지. 결국 윗글의 핵심을 잡으라는 거야. 그러면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뭐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억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면 지지하는 이유. 그렇다면 4번. 자,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하자?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다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그렇게 쓰지 말고 뭐 비용을 높여서 비용을 다른 데 전가해서 그래서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4번이 됐고, 자,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자, 이건 뭐 보기 읽어보도록 하시고, 왜 A를 적용하니까 A를 아까 바로 풀었었는데 A를 토대로 본다면 이건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3번 보면 S국에서 현재의 특허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조건을 줬잖아. 그러면 특허권을, 바로 지적재산권을 과하게 보호한다. 그럼 우리가 과하게 보호했을 때는 접근 비용, 아까 요 내용이지. 아까 A를 보면 지적재산을 보호 정도가 과하게 되면 이들한테 독점하기 때문에 접근 비용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지. 뭐는 낮아질지라도 유인 비용은 낮아지겠지. 낮아질지라도 이건 높아지는 문제가 있지. 그러면 전제 조건이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하면 지식 보호 수준을 낮춰서, 그러면 지적 보호 수준을 낮추게 되면 뭐 접근 비용은 떨어지지만 논리상 그대로 이걸 묻는 거지 유인 비용은 올라간다지. 그럼 보기하고 상관없이 미끌 논리로 봤을 때 지식 보호 수준을 낮춰서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이 아니고 접근 비용을 낮추고 싶겠군이지. 단순하지. 그럼 뭐 보기와 크게 상관없이 우리가 3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33번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A를 보면 A가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유를 최소화하는 거지. 그럼 앞에 읽은 것처럼 왜 최소화하는가? Z사, 이 A사 등 B사를 다 가지고 있는 Z사의 전체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법인세를 많이 내는 국가의 이윤을 줄이는 거지.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그렇지? 이걸 하기 위해서 반대로 A사는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이쪽의 이윤을 늘려주는 방식이다. 그렇지. 그래서 A국 자회사에 거두는 수입을 늘려준다. 그럼 똑같은 말이지만 수입을 늘려주면 어쨌든 비용을 일정하다고 치면 로열티로 받은 게 수입이잖아. 그럼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용은 고정되어 있다고 치면 이윤은 늘어나는 거지. 수입이 늘어나면. 그래서 A국 자회사에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가 아니고 이윤을 늘린다는 거지. A에는.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역시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B국의 법인세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A국에서 우리가 이윤을 보게 하는 거지.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재반 비용을 늘린다. 그렇지.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을 늘려야 수입 대비 비용이 많아야 이윤이 줄어든다는 거지. B국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쉽게 3번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풀어봤고요. 어려워 보이지만 글이 좀 잘못됐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읽었어야 되고 수능날은 아마 논리적으로 쓰여질 거라고 보고 이 글이 왜 잘못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